울릉공항의 진짜 충격은 공정률 81이라는 자극적인 숫자보다 훨씬 크다. 지금 더 무서운 건 바다 한가운데서 1200m 활주로의 윤곽이 이미 선명하게 드러났고 울릉도가 더 이상 배편에만 묶인 외딴 섬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길게는 7시간 안팎 걸리던 이동 시간이 공항 개항 뒤에는 1시간대로 줄어든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울릉도의 의미는 관광지가 아니라 동해 한복판의 지금 거점으로 바뀐다. 일본이 가장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멀고 불편해서 관리가 어려웠던 섬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람과 물자와 응급 대응과 행정력까지 단숨에 투입할 수 있는 섬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지금 울릉공항 현장을 보면 왜 이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닌지 바로 드러난다. 울릉공항은 2020년 11월 착공 이후 2025년 5월 기준 약 61%, 2025년 11월 기준 약 70%까지 올라왔고 2026년 3월 보도 기준으로는 75.6%에서 75.8% 수준까지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역 보도에서는 76%라고도 했다. 즉 제목처럼 81%가 이미 공식 확정 수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사가 80%에 육박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위기 자체는 분명하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속도다. 2027년 말 전체 공사 완료, 2028년 개항 목표가 지금도 핵심 일정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울릉공항이 특별한 이유는 한국에서 보기 드문 해상공항이라는 데 있다. 울릉대는 긴 활주로를 놓을 평지가 거의 없어서 결국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드는 방식이 선택됐다. 활주로가 들어설 매립지는 총 길이 약 1.3km 규모로 조성되고 있고 실제 활주로 길이는 1200m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바닷물을 막아내기 위해 사용된 케이스는 총 30기다. 이 구조물 하나의 규모가 높이 28m, 너비 32m, 길이 38m, 무게 약 16,400톤에 달한다. 작은 구조물을 이어붙인 수준이 아니라 바다를 상대로 거대한 인공 지반을 세운 것이다. 울릉도 앞바다처럼 수심이 깊고 파도와 바람의 변수까지 큰 현장에서 이런 작업을 밀어붙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도 기술전의 성격을 띈다. 이 공사는 숫자로 보면은 더 실감난다. 케이슨 하나를 옮기기 위해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약 210km를 예인선으로 끌고 와야 했고 정위치에 영구 설치하기 위해 작은 돌을 6만 톤씩 투입해 기초를 다졌다. 가두봉 절취 작업도 압도적이다. 공항 부지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고 그 안반과 토사를 매립지로 옮겨 바다를 메우는 방식이 동시에 진행됐다. 현장에 따라 하루 약 200대 안팎 장비가 투입되고 하루 약 2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토사가 이동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섬에서 이 정도 물량을 처리한다는 것은 육지 공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난도다. 자재 반입부터 파도와 강풍 저반 문제 작업 시간 확보까지 모든 것이 날씨와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단순히 비행기 한 대 내리는 지방공항이 아니다. 이 공항이 열리면 울릉도는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하는 섬에서 사람을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섬으로 바뀐다. 여기서 전략적 가치가 폭발한다. 동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접근 시간이다. 누가 더 빨리 도착하고 누가 더 안정적으로 인원을 보내고 누가 기상 악화 속에서도 연결을 유지하느냐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파도가 높으면 일정이 흔들리고 배편이 끊기면 사실상 고립되는 경우가 반복됐다. 하지만 항공망이 생기면 행정 대응, 의료, 이송, 관광, 수요, 물류, 효율, 긴급, 구조, 공공 서비스, 유지 능력까지 모두 다른 단계로 올라간다. 군사적으로도 의미는 비슷하다. 직접적으로 전투기를 띄우는 기지가 아니더라도 섬 자체의 지속 가능성과 즉흥성을 키우는 순간 그 지역의 전략적 체급이 바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이 울릉공항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나온다. 울릉도는 위치 자체가 민감하다. 독도와 연결된 해양 공간을 바라보는 전진 거점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울릉도에 공항을 만들고 접근성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주민 수건 사업이 아니라 동해 관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인프라 투자로 읽힌다. 평소에는 관광과 민생 인프라로 보이지만 유사시는 국가의 존재감을 훨씬 빠르게 실어 나를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바로 그래서 일부에서는 울릉도를 불치망모에 비유한다. 실제 항공모함은 아니지만 한번 기반이 완성되면 바다 위에 떠다니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고정 거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과장도 걸러서 봐야 한다. 펜타곤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불치망모라고 불렀다는 확인된 발표는 쉽게 찾기 어렵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식의 표현도 사실 보도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그런 자극적 문장을 걷어내도 남는 핵심은 훨씬 강하다. 울릉공항은 이미 수치와 구조와 공정 속도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다. 1200m 활주로 1.3km 매립지 케이스는 30기 개별 케이스는 16,400톤, 2020년 11월 착공, 2025년 61%, 2025년 70%, 2026년 75.6%에서 76%, 안팎 2027년 말 완공 목표 2028년 개항 목표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7시간에서 1시간대로 단축. 이 숫자들만 놓고 봐도 울릉도의 판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울릉공항의 진짜 위력은 활주로 길이만이 아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섬의 조건을 뒤집고 느리고 불안정했던 접근 구조를 빠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바꾸는 데 있다. 바다를 메워 만든 1200m 활주로는 단순한 콘크리트 띠가 아니다. 한국이 동해 한가운데서 시간과 거리의 불리함을 줄여버리는 선언에 가깝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완공 전인데도 이미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울릉도는 더 이상 멀어서 방치되는 섬이 아니라 필요할 때 즉시 연결되고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섬으로 바뀌고 있다. 바로 그 변화가 주변을 긴장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울릉도를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보게 만드는 진짜 이유다.